셀트리온 자사주 매입 첫날 효과로 상승세, 1분기 실적 악재는 이미 노출, Q&A에서 회사가 밝힌 주요 내용은 셀트리온 수요일 플러스 2.73% 상승, 제약은 플러스 4.44% 상승세를 보입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자사주 매입 첫날인데요. 27,460주의 자사주 매입이 있었고요. 외국인들도 261억의 매수, 기관들도 30억의 매수를 보이면서 장대 모양의 양봉을 보여주면서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제약도 외국인들이 16억의 매수와 기관들의 8억 매수인데요.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탄력적인 상승이 나온 것이죠. 셀트리온은 자사주 매입 첫날인데요. 그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출발 시점에서는요, 보합선에서 오르락 내리락 이런 상황이 나오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세로 올라오는 상황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과 더불어서 외국인들의 수급도 다시 좋아지는 모습이 연출이 된 것이죠. 따라서 자사주로 저점 방어가 된다면은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것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경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회사에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그 시점은 그 당시 시점에서 보면 주가가 항상 바닥권역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어저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1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악재 노출의 의미가 있다는 측면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최악의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1분기 실적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실적 발표 시점에서 나온 Q&A 내용들을 다시 한번 추려보면서 회사에서는 세부적으로 어떠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상장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할 때는요, 컨퍼런스 콜 내지는 IR 형식으로서 발표를 하면서 가이던스도 제시를 합니다. 여기서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의 담당 연구원들이죠. 들하고 질의응답을 하는데요. 지난 2월 29일 날 4분기와 작년 연간 실적 발표를 하면서 질문과 회사에서의 응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에 대해서요. 4분기 안 좋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가 다 된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회사 측에서 이야기한 내용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램시마는 재고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램시마 SC와 램시마 두 개 다 납품을 하지 않으면은 유럽에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필요한 물량만을 공급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합병 이전의 헬스케어의 재고가 그렇게 심각한 부분은 아니다는 것이죠. 자,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합병에 따른 상각 부분에 대해서요. 무형자산에 대해서 첫 번째로 판권은 1,000억 원을 계상을 할 것이고 1분기 나눠서 상각을 하고 고객 관계에 대한 가치는 2천억 원인데 이것은 8.5년에서 9년 정도에 걸쳐서 상각을 하기 때문에 연간으로 계산하면 150억에서 160억 원으로 회사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는 판권하고 고객 관계, 그 다음에 3, 4분기는 고객 관계만을 상각 대상으로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니까요. 이것을 정리를 하면요. 1분기는 500억 플러스 40억 해서 540억이죠. 판권 1,000억에서 나누니까 500억이 되는 것이고요. 고객 관계 2천억은 연간으로 계산을 했을 때 최대 160억으로 잡았을 때 분기별로 하니까 나누기 4가 되는 것이니까 40억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1분기, 2분기는 540억씩 상각을 하는 것이 요 금액만큼 마이너스가 된 상태의 영업이익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3분기, 4분기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분기 실적에 대해서요. 회사 측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7천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은 처음에는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재계산을 해보니까 손실은 나지 않을 것이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는 아니다 1분기에. 그래서 겨우 적자를 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요. 어저께 영상에서 봤듯이 시장에서의 컨센서스는 77억이잖아요. 1분기 영업이익이. 그 다음에 1분기 진펜트라의 매출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출 원가율에 대해서는 평균법으로 계산을 한 것이고 새로운 재고가 생산되면서 매출 원가율이 낮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가이던스 제품별로 봤을 때는 변화가 없는 것이죠. 진펜트라 6천억, 유플라이마 5천억, 램시마 SC 4천억, 베그젤마 3천억, 그 외에 이렇게 해가지고 매출액은 3조 5천억을 기대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Q&A에서 나온 판매 전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동유럽 지역 쪽은 약가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이 별로 안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동유럽이나 북유럽 국가는 많지 않고 신규 제품은 수익성이 좋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약가가 낮은 지역에는요, 그만큼 매출 원가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은 생산과 그리고 유통 쪽에서 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죠. 진펜트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처방이 시작이 되고, 그전에도 처방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2분기부터 매출액은 조금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회사에서 전망하는 것은 연말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은 10% 이상, 그 다음에 환자 수 기준으로는 30만 명 중 5%를 타겟으로 해서 리베이트를 제한 순 판매 가격으로 계산을 했을 때 매출액은 5천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다음으로 진펜트라의 미국의 성과, 그 다음에 PBM 등재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일단 신약이기 때문에 리베이트는 50% 미만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약가에 대해서는요, 바이알당 100만원 이상 수준으로 순 판매 가격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리베이트를 제한 것이죠. 현재 PBM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PBM들은요, 우리의 첫 번째 제안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고, 특히 PBM의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CVS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PBM 등재 여부는 2분기 초라고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분기 초인 4월에 PBM 쪽에 등재가 나올 것인데, 1위 업체인 CVS나 아니면 2위, 3위 정도의 등재가 되기만 해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점유율 목표, 미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는 현재 옵텀 RX에 등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옵텀 RX 이 목록에서 오리지널인 휴미라가 제외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언제쯤 빠지느냐, 이것이 유플라이마의 미국에서의 매출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의 1위 PBM 업체인 CVS 쪽에서는요, 이미 휴미라를 4월부터 제외시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체, 즉 옵텀 RX에서도 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플라이마의 경쟁 제품인 알보텍의 고농도가 상호 교환성의 승인을 받았는데요.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도 올해 말이면 승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인 영향은 한두 달 정도 차이로 크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스텔라라 부분에 대해서도 대부분 지역의 합의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화이자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화이자를 통해서 간접 판매하고 있는 램시마, 즉 미국에서는 인플렉트라죠. 그 다음에 SC형은 진펜트라니까요. 그래서 브랜드명이 다르고 판매사가 다르기 때문에 현장 의사들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함께 묶어나가는 컨셉을 논의 중에 있고, 제휴라기보다는 두 제품 모두 다 매출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램시마, 즉 인플렉트라는요, 화이자의 간접 판매를 계속적으로 당분간은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아일리아에 대해서요, 특허 문제에 대해서 현재 제형에 대한 특허가 5건이 있는데 3개는 이미 포기를 했고 2개 지금 셀트리온하고 소송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인데 요 2개도 포기할 것이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제조 및 생산인데요. 이 부분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매출 원가율의 개념은 재고 자산에 따른 매출 원가율의 개념이고, 또 한 가지 원가율의 개념은 생산에서 나오는 원가율이잖아요. 그래서 생산 비용을 줄여가지고 원가를 낮춰야만 이익이 많이 남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 및 생산,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을 할 때는 2가지 체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DS, 중요한 노하우와 기술력들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DS 원료 의약품은 대부분 CMO를 잘 주지 않고 자체 생산을 하는 것이죠. 1공장, 2공장은 풀캡하고요. 3공장도 거의 다 찼기 때문에 CMO를 지금 어느 정도 써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4공장은 언제 만들 것이냐, 이런 것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원료 의약품에서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단백질 양이 많은 제품하고 단백질 양이 작은 제품, 이렇게 나누는데 1공장, 2공장에서는 단백질 양이 많은 제품, 단백질 양이 작은 제품들 제3공장 론자 쪽에 CMO를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론자 쪽에 가는 것은 단백질 양이 낮은 제품들이다. 론자하고는 오래됐기 때문에 관계는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원료 의약품을 가지고 DP, 즉 완제 의약품으로 만들어야지 이제 판매를 소비자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판매를 하기 위해서 포장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셀트리온에서 직접 하는 것을 포함해서 CMO를 쓰고 있죠. 10개 정도를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은 제약 쪽으로도 가 있잖아요. 특히 PFS는 뭐냐면요, 프리필드 시린지인데요. 이것은 SC 제형의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C 제형 쪽, 피하 주사 제형 쪽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에서 이미 생산을 하고 있고 추가적인 정설 필요 여부도 논의 중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에서 진펜트라, 유플라이만은 다 생산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바이알은 정맥주사 제형, 항암 치료제 쪽이죠. 요 부분은 포장, 물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이 가까워야 되겠죠. 판매 지역에 가까운 이런 쪽에서 공장 CMO를 돌린다, 이런 이야기고, 그래서 DP 쪽의 CMO는 많을수록 오히려 원가를 낮추는 측면에서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DS 쪽에서는 CMO 쪽으로 많이 주면 줄수록 원가율은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 부분에서도 매출 원가율을 계속적으로 낮추려는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3공장에 대한 이야기죠. 하반기부터 가동이 되는 것이고요. 본격적으로 떼게 되면 당연히 원가율도 빠른 속도로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25년 이후 향후에는 대부분 DS 부분, 즉 원료 의약품 부분은 CMO를 쓰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원가율을 20% 미만으로 낮추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스텔라라, 악템나 이런 쪽은 제약에서 지금 생산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현재 셀트리온 제약에서 피하 주사 제형, 프리필드 시린지 이런 쪽은요, 전 세계적으로 인정이 다 났기 때문에 원가를 낮추는 데서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재고 자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셀트리온은 원래 9개월 재고 정책을 유지를 합니다. 안전 재고가 최소 6개월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는 잉여 현금 흐름의 30% 정도가 배당으로 갈 것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셀트리온 제약 합병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정해진 것은 없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적정 비율에 도달해야 가능하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적정 비율이라는 것은 합병 비율이 적절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현재의 주가 수준으로는요, 소규모 합병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요 비율이 맞춰질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이야기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이야기했던 대로 상반기 내에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한다, 이런 이야기는 시기적으로 더 늦춰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셀트리온 제약은 현재 지분구조상 셀트리온의 관계회사로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 이런 구도로 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간을 조금 더 끌어도 별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회사 측에서 이야기를 봤는데요. 1분기는 매출액은 큰 문제가 없지만 영업이익이 거의 마이너스 수준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적자는 면할 것이다, 이 정도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합병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회계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는 가장 안 좋은 영업이익이 나오겠지만 시장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악재가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주가에 미치는 악영향은 지금부터는 거의 없다, 이런 측면으로 오히려 역으로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1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2분기, 특히 3, 4분기 크게 좋아진다, 이런 측면이 되는데, 주가는 항상 미리 반영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의 하락의 개념보다는 여전히 기간 조정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서 상황들을 보자, 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